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배우실 영상이죠.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어떤 자세, 운동하는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거를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떤 운동 동작을 통해서 어떤 몸을 잡아줄 수 있는 올바른 동작을 설명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중요한 거를 사실 좀 놓치고 갔던 부분도 있어요. 이걸 총망라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로 서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거가 본인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 올바른 아이디어란 자세?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아이디어란 자세가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켄달이라는 우리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저는 이런 자세적인 부분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오래 전에 많은 연구를 하신 학자들이 했던 그 연구를 토대로 저는 오늘 자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일단 현대인들의 자세와 그 다음에 올바른 아이디어라는 자세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거를 하나 설치했어요. 중요하긴 한데 별거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좀 가까이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이나요? 이게 선이에요, 선. 줄넘기인데 사실 이게 선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인체가 아니고 물건이, 우리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위에다 놓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력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 인체가 중력선 안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자세를 설명할 때 중력과 항상 친해지라고 해요. 중력과 친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중력선에 거스르게끔 서면은 중력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중력과 싸우게 된다는 건 이 중력선에서 벗어난 동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하셔야 돼요. 중력이 있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중력과 우리는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력선에 우리 몸을 맞추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기능이 나온다. 뭐 프레스, 풀업, 스쿼트, 데드리프트, 결국에는 올바른 포즈에서 올바른 무브먼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안 다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자세에 대해서 오늘 꼭 잘 숙지하셔가지고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고 인지해 보시고, 그리고 좀 바꿔본다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줄이 있어요. 줄이 있으면 우리 인체가 딱 이 중력선이라고 그랬죠. 중력선에 섰을 때 아이디어란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밑에 있는 선의 끝부분이 우리 발목보다 약간 앞쪽으로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러니까 미드풋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미드풋. 그러니까 아치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 지금 제가 발목 좀 다쳐가지고 예전에, 여기 아치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안쪽으로 보면 여기에요. 이쪽. 여기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골두. 이 무릎의 중간. 그 다음에 고관절. 여기 이제 고관절에 우리 대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촉진하기가 조금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여기를 만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통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릎을 통으로 봤을 때 중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발목도 괜찮아요. 근데 발목보다 조금 앞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올라오고, 어깨, 견봉, 어깨, 그 다음에 귀의 웨이브. 귀 거의 중간에서 약간 뒤쪽 요 사이 왔다 갔다. 그러면 똑바로 섰을 때, 자, 턱을 살짝 당기고 자세를 잡고 똑바로 서게 되면 이런 자세가 나올 거예요. 이 자세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귀,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상지 쪽만 본다면, 하지 쪽이 아니고 상지 쪽입니다. 상지 쪽. 상지 쪽만 본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다들 구분등을 하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 컴퓨터, 운전, 결국엔 등이 항상 굽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포스처가 이럽니다. 보통 포스처. 이렇게 안 취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스마트폰 쓰고, 이러고 컴퓨터하고, 이러고 운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벌써 등이 구부러져 있죠. 어깨는 앞으로 말려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목이 나와 있으니까 거북목. 이게 심지어 나중에는 계속 아래로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우리 경추에 있는 점막, 경추가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사라져서 1.5로 변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역시자로 바뀝니다. 내 자세가 나의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 취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등이 이렇게 돼 있고 턱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머리를 뒤로 늘려고 하면은 등 때문에 못 가고요. 등을 피려고 그러면 머리 때문에 등이 안 펴져요. 다시 머리를 뒤로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선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등이 안 펴지면 머리가 갈 수가 없어. 등을 피고 싶은데 머리가 앞쪽에 있으면 또 등을 못 펴요. 결국엔 두 개는 같이 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등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내 몸의 중심선 쪽으로 가져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이 펴져야지 머리가 내 중심선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운동할 때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앞쪽에 있는 목을 당기는, 목을 살짝 굴곡시키는, 턱을 굴곡시키는 이 딥넥플렉서라는 근육, 목을 굴곡시켜서 경추를 안정화시키는 근육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은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시면 항상 여기부터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시원하시죠? 거기가 굉장히 많이 뭉칩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에 있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 이 견갑골에 붙어있는 견갑거근이라는 근육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말려있으니까 이 앞쪽에 붙어있는 소형근이라는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이 근육도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약해지는 근육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기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견갑거근이랑 이 소형근 쪽에서 일단 타이트해지고, 이건 견갑골에 붙어있는 근육 중에서, 그 다음에 뒤쪽에 하부승모근이라는 근육과 그 다음에 정거근이라는 근육은 또 약해질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프레스나 당기는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팔을 위로 올렸을 때 날개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결국에 견갑골에 붙어있는 두 개의 소형근이라는 근육과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결국에 움직임을 제한시켜요. 그러면 견갑골에서의 움직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작이 쓸데없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고상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근육들이 더 타이트해지고, 막 광배근이라든가 가슴 근육이 더 짧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포스처도 더 안 좋아지고, 운동을 할 때마다 잘못하면 통증을 일으키고 다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에서 올바른 기능이 나온다. 이게 상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를 보여드리면, 하지는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뉘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배 나온 중년의 남자분들은 이 자세가 나옵니다. 일단 골반의 위치가 앞으로 밀려가는 건 똑같아요. 이 자세가 나옵니다. 네, 보이시나요? 다시. 원래 무게중심이 골반이 우리 발 뒤꿈치, 아까 복숭아뼈 있는데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 돼. 수직으로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골반이 앞으로 스웨이가 있거든요. 앞쪽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배는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엉덩이는 힘이 없어. 그냥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뒤쪽에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엉덩이 근육에 힘을 못 쓰니까 얘가 또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등도 같이 구부러지죠. 약간 이런 자세. 남자분들의 포스처는 보통 이런 포스처를 좀 많이 취해요. 이렇게죠. 근데 이거는 너무 보기 안 좋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은근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운동이랑 또 살짝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분명히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또는 데드리프트 동작을 했을 때 버트 윙크라는 거, 우리 항상 얘기하는
내려가다가 골반이 말리는 거. 이런 동작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보통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고 엉덩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기전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햄스트링을 늘려주고 여러 가지 교정 전략을 펼치는데 일단은 교정 전략을 펼치기 전에 자세를 계속 올바르게 취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정 전략을 아무리 많이 펼치고 있어도 평상시에 이러고 서 있다면? 이러고 있다면? 이건 또 아니잖아요. 항상 본인의 몸은 본인의 결과물이에요. 본인 자세의 결과물. 본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본인이 자세를 바꾸냐에 따라서 어떤 교정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려면 앞으로 밀고 나간 애를 뒤로 끌고 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자 같은 케이스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하이힐을 일단 신죠. 하이힐을 신으니까 일단 여기 종아리 근육이 먼저 짧아져요. 하이힐을 많이 신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이힐을 신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어. 이미. 거기에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허리를 가격이 꺾습니다. 이렇게. 이런 포스처 취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분들은 벌써 대번의 허리가 아까 남자랑은 케이스가 달라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등이 구부러져서 그러니까 버트윙크라는 게 생겨서 이렇게 꺾인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쿼트를 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허리가 꺾여요. 복근이 약해지고 고관절을 구부리는 우리 장요근이라는 근육이라든가 대퇴직근 앞쪽에 있는 고관절을 구부리는 근육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역시 약해지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햄스트링은 뻣뻣할 수도 있고 또는 타이트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건데 종아리 근육은 일단 좀 뻣뻣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종아리의 움직임, 발목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발목이 앞으로 밀고 나가서 움직임, 스쿼트라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발목이 못 움직이니까 뒤로 자꾸 넘어지죠. 스쿼트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배에 있는 부분이 약간 느슨해졌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는 우리 복근이라는 거는 검상돌기 여기 명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용어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명치부터 그 다음에 여기 치골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데 내려가다 보면 골반의 가장 끝에 밑에 만져지는 뼈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복직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된 사람은 호흡 패턴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너무 들어 올려서 어깨를 이렇게 호흡하는 거 이걸 통해서 갈비뼈를 잡아두지 못해요. 복사근이라는 근육과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근육과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다면 이런 포스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사근을 거의 못 써요. 갈비뼈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호흡부터 다시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복사근을 쓰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관절 구부러지는 근육 이게 아까 말했더니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칭을 또 해주고 또 엉덩이 강화시키고 복근 강화시키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열심히 교정 전략을 펼쳤어. 교정을 했어요. 좋아졌어요. 뭔가 이제 가동 범위가 나와. 근데 어떤 자세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자세를 인지시켜줄 수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원인은 사실 나의 자세에서 있는 건데 그 자세를 개선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어깨를 연 상태에서 견봉, 웨이도, 견봉, 고관절, 무릎, 발목 일직선 유지한 상태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엉덩이가 굉장히 약해지고 어깨에 말려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앞쪽 근육이 굉장히 짧아지고 뒤쪽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턱 들려 있으니까 여기는 약해지고 우리 뒤쪽은 또 타이트해져서 굉장히 만성 우리 목 통증을 유발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를 또 피는 분도 있어요. 과도하게 좀 이렇게 가슴을 좀 이렇게 좀 더 바스트를 업 시켜 보이려고 이 자세도 되게 많이 취하긴 하세요. 이 자세도. 근데 역시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에 뒤에 무게중심 실내시경 항상 앞으로 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몸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백니라는 우리 반정슬이라는 질환도 생겨서 무릎이 아프죠. 무릎이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뒤쪽으로 자꾸 열리니까 더 열리니까 무릎 앞쪽 구조물끼리 붙여져서 아플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영상으로 이런 거를 설명하기 사실은 되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전부터. 이 영상을 좀 보시고요. 이제 설이 내일이에요. 설이 내일인데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운동을 통해서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자세가 얼마나 올바른지 그리고 본인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떠한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바른 정렬이라고 이게 딱 제가 이것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올바른 정렬이 아니더라도 안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오래전에 이런 인체나 움직임을 연구하시는 여러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시키면서 이 정도면 아이디어를 하지 않나라고 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끔 몸을 올바르게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에서 항상 기능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정말 다치지 않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